다양한 과학 이슈를 과학 기자의 시각으로 분석하는 사이언스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 준비하셨나요? 네, 앞서 오전에 전해드린 전 세계 백신 개발 속도전을 자세히 다뤄볼 건데요. 먼저 준비한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관련 영상 살펴봤는데요. 지금 백신 개발, 또 치료제 개발은 전 세계에서 사활을 걸면서 개발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정부 계획을 발표했죠.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 치료제 백신 개발 이 범정부 지원단이 3일 회의를 열고서 정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범정부 지원단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동 단장을 맡고 관계부처와 전문가들로 꾸려져서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있죠. 예. 네, 이번 회의는 지원단이 지난 4월 24일에 출범한 이후 4월과 5월에 이어서 세 번째 열린 회의였는데요. 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국산 치료제 확보, 또 내년까지는 백신 확보라는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됐습니다. 예. 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금년 내 국산 치료제의 확보, 내년까지 백신 확보를 목표로 유망 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과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치료제와 백신을 최대한 신속하게 개발할 계획입니다. 특히 세계 최초가 아니더라도 국가 책임하에 끝까지 개발함으로써 코로나19를 우리나라 바이오헬스 산업 도약의 계기로 삼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통해 금년 하반기 치료제 백신 임상시험 실시 비용 1천억 원 이상을 긴급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지속 강화하여 감염병 대응 연구 역량을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치료제, 백신 등에 대한 기초, 기전 연구를 확대함과 동시에 예측, 진단, 치료, 예방 등 감염병 대응 전주기 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증 환자 치료 장비의 국산화를 위해 실용 실증 중심의 연구개발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기업, 연구기관들이 신속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백신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장비, 인력, 기술 등의 연구 자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정부의 의지가 느껴지고 있는데 이외에도 규제 개선 그리고 특별법 제정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이 또 논의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단은 현재 임상시험 단계에 근접한 혈장 치료제와 항체 치료제, 약물 재창출 연구 등 이 3개 전략 품목은 중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예. 각종 기술 지원은 물론 신속 인허가를 추진하고 또 연구개발 자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 백신 분야에서는요, 또 연내 임상시험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3개 기업의 후보 백신을 선정해서 중점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또 다음 달에 백신 실용화 사업단이 출범하는 등 향후 10년간 이 분야에 6천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 신속한 자금 지원 그리고 유망기업 집중 지원, 또 신속 인허가를 위한 가칭 코로나19 특별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네, 또 한국 바이러스 기초 연구소를 설립을 하고 또 공공 연구기관이 보유한 이 핵심 연구시설을 민간에게도 개방하는 등 이런 인프라도 신속히 확충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자, 정부는 이 밖에도 해외에서 개발된 치료제나 백신도 국내에 도입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는데요. 자,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곳은 현재 몇 군데나 되나요?
네, 지금 현재 크고 작은 제약사뿐 아니라 또 학교나 연구소 등이 백신 개발에 뛰어들어서 수백여 곳에 이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예. 지난 5월 초 기준으로는 이 세계 보건기구가 집계한 바로 이 개발 초기 단계인 백신 후보 물질은 100여 가지고 또 임상 시험 단계에 이른 것은 7가지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예. 네. 이 백신 개발에 전 세계적으로 속도가 붙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네. 같은데 그런데 미국의 모더나라는 제약회사가 상당히 빠르게 임상 시험에 돌입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 안정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네, 그 부분은 아직 확신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예. 이 NIH랑 모더나가 개발 중인 백신이 아직 상용화가 된 적이 없는 RNA 백신이기 때문입니다. 예. 이 RNA 백신은요, DNA 백신과 함께 핵산 백신이라고 부르는데요. 일반 백신이 독성이 제거된 바이러스 조각을 인체 내에 넣어서 면역을 유도하는 반면 이런 핵산 백신은요, 유전자 조각을 넣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인체에 이 유전자 조각을 주사를 하면은 인체가 바이러스 단백질을 만들고 그러면 면역력이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이런 핵산 백신이 안전성에서는 뭐 비교적 더 위험할 수 있지만 효과는 적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예. 전문가 설명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임상까지 가는 거는 DNA 백신은 사실 다른 백신보다 좀 더 쉽게 가는 거죠. 백신 만드는 것 자체가 좀 간단하고 안전성에 대해서는 이미 뭐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DNA 백신은 단점이 임상은 빨리 갈 수 있는데 그 백신이 진짜 효과가 있느냐 여부는 아직까지 뭐 한 건도 인체 백신에 사용된 사례가 없으니까 그 부분은 이제 임상에서 더 좀 자세하게 볼 포인트고요. 네, 실제 모더나는요, 임상 1상에서 성공적이었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미국 의학 전문지 스탯이 여기다가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 효능에 대해서는 좀 더 두고 봐야 하는 백신입니다. 네. 자, 그러니까 모더나 등이 발표한 핵신 백산이라는 것은 아직 만들어진 사례도 없고 성공 사례도 없기 때문에 안전성이나 유효성을 검증하지는 아직 못했다. 이렇게 볼 수 있군요. 자, 그런가 하면 앞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지금이 적기다, 골든타임이다 이런 말을 하셨는데요. 어떤 의미인가요? 네, 먼저 임상 가장 초기 단계인 임상 1상에는요, 이 백신이 인체에 안전한지를 보기 위해서 인체에 주사를 하는 단계인데요. 예. 때문에 밖에 확진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임상이 후기로 갈수록 이 대규모 시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백신의 효능을 입증을 하려면은 백신을 접종했더니 접종하지 않은 사람보다 병에 적게 걸렸다는 것을 보여야 하는데요. 이 감염병이 잠잠해져서 이 실험자가 바이러스에 노출될 확률이 줄어들면요, 이 백신의 효과를 입증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백신을 접종하고 그 사람을 의도적으로 이 바이러스에 노출시키고 감염시키는 방법도 있을 수 있지만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사망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예. 자, 국내 개발 상황도 이제 좀 들어봐야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백신 임상 시험을 둔 곳이 있습니까? 네, 아직 백신 임상 시험을 앞둔 곳은 없고요. 다만 치료제는 임상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최근에 이 족제비 일종인 페럿 실험에서 치료 효능을 확인하고 또 폐조직 검사에서도 이 염증이 크게 개선됐다고 했습니다. 이 셀트리온 치료제는 앞서 정부에서도 중점 지원하겠다고 밝힌 이 항체 치료제인데요. 셀트리온은 앞으로 실험용 쥐나 원숭이 실험을 통해서 이 약효나 안정성을 평가를 하고 다음 달에는 임상 시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네, 그렇군요. 올해 안에 치료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정부의 계획에 한 발짝 다가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바이러스 감염 자체를 막아줄 백신은 치료제보다는 개발하기 좀 까다로울 것 같은데요. 과학자들은 언제쯤 코로나19 백신이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나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거는 정말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는데요. 예. 최근에 전 세계에서 이런 뭐 특정 백신이 동물 실험에서도 성공하고 심지어 임상 시험에서도 이 중화항체를 생성했다 이런 반가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잖아요. 예. 그런데 이 중화항체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중화항체가 바이러스를 죽여야지 효능이 있는 건데요. 특히 코로나19는요, RNA 바이러스잖아요. 예. 굉장히 불안정해서 백신 개발이 더욱 어렵기도 합니다. 이 DNA보다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특징이 있는데 이 RNA 바이러스 가운데 백신이 있는 거는 독감뿐인데요. 예. 독감 뭐 그 등등이 있는데 이 독감 백신도 매년 새로 만들 정도로 이 RNA 바이러스가 변이가 굉장히 심합니다. 전문가의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RNA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플해요, 그 구조가. 그래서 변이를 계속 일으키기 때문에 힘들고, 또한 백신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그 껍질에 있는 단백질을 찾아서 그 바이러스를 중화시키는 항체를 만드는 건데, 항체라는 게 달라붙긴 해도 바이러스를 죽여야지만 백신의 효과가 있는 거지, 그냥 달라붙어가지고 따라다니기만 한다고 효과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으로서 섣불리 그 누구도
이건 된다, 저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역대 가장 빠르게 개발된 것으로 평가되는 백신이 에볼라 백신인데요. 예. 개발에 5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네. 물론 코로나19는 이 에볼라보다 더 광범위하게 전 세계적으로 발생을 했고 또 백신 개발에 더 큰 자금이 투입되고 있다는 점이 좀 희망적이긴 한데요. 예. 수많은 후보 물질 가운데 효과적인 백신이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개발이 가장 빨랐던 에볼라 바이러스의 이 백신도 5년이 걸렸다고 하니까 예. 좀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현재 가을과 겨울에 예상되는 2차 유행 전에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소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